만 명이 발음이 안 되냐? 3,800만 명의 가입 제2의 국민의료보험이라도 실습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힘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3,800만 명의 가입 제2의 국민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실손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매년 오릅니다. 정말 매년. 올해는 최대 20% 정도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설계사분들이 연락을 할 겁니다. 고객님, 올해 또 실손보험이 오른다고 해요. 어떻게 매년 오를 수가 있을까요? 병원도 별로 안 가는데 이렇게 매년 오르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런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보다 돈을 더 잘 벌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도 힘들 텐데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말이죠, 고객님, 실손보험을 저렴하고 좋은 걸로 갈아타셔야지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승전 리모델링이죠. 정말 실손보험을 갈아타면 좋은 걸까요? 보험은 장막과 같아서 예전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갈아타면 혜택이 줄지는 않을까요? 보험사들은 왜 자꾸 실손보험을 개정하고 갈아타라고 얘기할까요? 저 김보검은 고령자라면 갈아타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갈아타려고 기존 상품은 절대 깨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실손보험 전환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상품을 모두 깨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많다며 저해지 혹은 무해지 상품으로 갈아태운다면 결코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설계사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로 나눠집니다. 2000년 초반 삼성화재가 가장 먼저 실손보험을 개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이 잘 나가자 경쟁사들도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이때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었고 갱신 시기도 5년 또는 3년이었습니다.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나서서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이때가 2009년 10월입니다. 즉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을 구분하기 위해 흔히 구실손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흔히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정리를 하고 상품을 아예 통일해버렸습니다. 즉 표준화했습니다. 이에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 또는 20% 수준입니다. 2017년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흔히 착한 실손보험, 실실손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은 20%로 높아졌으며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MRI 등이 특약으로 빠졌고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품은 사고가 많이 나면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에 많이 가면 할증되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습니다. 잠시 실손보험을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을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됐던 상품을 표준화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신실손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나올 상품이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왜 자꾸 오르는지를 이해하려면 손해율이 어떤 구조로 높아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손해율은 가장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와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입니다. 보험사가 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지출했다면 손해율은 100%입니다. 100원을 받아서 80원을 지출했다면 손해율은 80%입니다. 100원을 받아서 130원을 지출했다면 손해율은 130%입니다. 결국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비율이 손해율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표현한다면 영업보험료 방식이냐, 위험보험료 방식이냐, 아니면 합산비율 방식이냐로 좀 나눠집니다. 언론에서 흔히 손해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구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돈이 증가하지 않겠죠. 그런데 실손보험은 거의 전 국민이 가입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에
보험료는 잘 올리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나가는 돈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실손보험은 2009년까지만 판매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실손보험이 절판된다고 하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었습니다. 가입자 대부분은 30대나 40대였습니다. 10년 지났으니 구실손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약 50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나갈 돈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폭발할 것입니다. 이는 표준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 실손도 더 이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를 못하게 되죠. 결국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구실손 143%, 표준화 실손 132%, 신실손 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구실손은 약 20% 가까이, 표준화 실손은 10% 정도를 인상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